지금부터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이커머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행사의 사회를 맡은 벨로파드의 대표 조용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당진 청년기업협회 추진위원회와 충남서부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충남산학융합원이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당진 청년기업협회는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과 확장을 목적으로 5월 발기인 대회와 하반기 창립 대회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국민의례는 생략하고 환영사, 내빈 인사말, 기조강연, 패널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함께하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 당진시 오성환 시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당진시의회 김덕주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충남산학융합원 박상조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당진시의회 김명애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도메토피아 당진물류센터 한기정 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세안대학교 박지영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재석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우학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위해 본 토론회의 주관기관인 충남산학융합원 박상조 원장님께서 환영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충남산학융합원 박상조 원장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화창한 봄날, 당진과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청년들과 실력은 갖추고 있지만 가사와 경력 단절로 여성분들이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자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신 오성환 시장님과 김덕주 의장님 그리고 김명희 의원님들이 직접 참석하셔서 깊은 관심과 함께 격려로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행사를 같이 기획한 충남서부경제연구소의 이영민 소장께도 감사드리며 여러 시 관계자분들 그 다음에 기업과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청년 창업가 여러분들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또 노력하고 계신 청년 및 경력 단절 여성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인 만큼 여러분들의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가 많이 창출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지금 국내의 경제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의 영향 및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 경기 둔화 및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 선진국의 금융 위기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어지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사회의 경제 구조의 변화 속도가 우리의 생각을 앞서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오늘의 주제인 이커머스에 대한 기술 및 산업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1990년대 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공급 사슬을 변화시킨 획기적인 것으로 그 후에 스마트폰, 무선통신망, 유튜버 등과 함께 눈부시게 발전, 성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창의성과 함께 디지털 역량을 가진 청년 여러분들 그리고 여성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자리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커머스 기술은 우리 지역을 알리는 것은 물론 관광 및 특산물의
글로컬 브랜드 상권 조성, 글로컬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이코노믹을 얘기하는 겁니다. 브랜드 상권 조성을 위한 로컬 크리에이터의 양성 및 2026년도에 국내 시장이 300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이커머스 사업이야말로 기존의 우리 관내의 제조 생산과 함께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갈 분야라고 봅니다. 이러한 환경과 미래를 전망해 보면서 충남 산학유아원은 청년타운 나래의 지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본원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내에 있는 청년 여성분들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 그리고 창업 역량을 높이고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토론회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지혜를 나누고 우리 청년 및 여성들이 직면하는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논의회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바쁜 시정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직접 참석해 주신 우리 시장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당진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오늘 뜻깊은 토론회가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상주 원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했는데요. 오늘 당진 상공회의소 김민호 사무국장님께서도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내빈분들을 모셔서 축하의 말씀을 듣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하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 오성환 당진시장님을 모시고 축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이커머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준비하신 충남산학인권의 박상조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참석해 주신 김덕주 의장님과 김명애 의원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당진 청년기업협회하고도 몇 번 상담을 했었는데요. 우리 당진의 청년 기업인들하고 어떻게 기존 사업체와 연결시켜주냐 그런 토론도 있었는데 당진이 이제 한 10년 동안 경기가 계속 침체됐었어요. 침체되고 인구도 계속 줄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조직도 투자유치과를 개편했고 제일 중점 두는 부분이 투자유치 또 기업유치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하자 인구를 늘리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당진의 흐름을 말씀드리면 지금 대기업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어제도 LG화학에서 기공식을 했어요. 3천억 이상 투자해서 폐플라스틱을 가지고 열분해를 해서 납사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가 들어왔고 또 현대엔지니어에서 한 4천억 정도 투자를 해서 이 현대엔지니어도 똑같아요. 폐플라스틱을 가지고 열분해해서 여기는 수소를 생산해요. 수소를 연 2만 톤 정도 생산하고 또 전국 최초의 암모니아 수소부드로거든요. 거기에 삼성물산, HDC 이런 9개 회사가 한 5천억 정도 투자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하나는 탱크터미널에 포스코에서 약 1조 정도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하고 또 하나는 IDC 데이터 센터라고 해서 IDC 데이터 센터가 200메가와트예요. 네이버가 춘천하고 세종에 데이터 센터를 있잖아요. 그게 하나에 보통 40메가와트의 이 초대형 제일 큰 데이터 센터가 당진에 들어오죠. 여기는 이제 전력이 1호선 케이블이 두 가닥에 들어가는데 일단 그거를 쓰고 나중에는 수소 연료 전지로 바꿔서 이렇게 할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당진이
이 산업단지가 지방산단을 꽉 찼어요. 완판이 됐고 국가산단만 조금 남았는데, 그래서 산업단지가 부족해서 산업단지를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고 엊그제 확정이 됐어요. 합덕 순성에 100만 평, SK 에코가 확정이 돼서 다음 달에 이제 도에서 MOU 체결을 해요. 송산 삼지구는 한 4, 50만 평, 여기는 이제 사업자 조정을 하고 있는데 서로가 하려고 해. 쌍용도 하려고 우리가 이제 한다니까 서로가 하려고 해서 그것도 조정을 해야 돼요. 조정을 해서 그거를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도비도 난제도가 개발이 안 됐었잖아요. 방치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돼서 농어촌공사에서 용역을 줘서 엊그제 끝났어요. 끝나서 당진시에서 직접 하는 거로. 먼저 몇 번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잘못됐었고 그거를 완벽하게 클리어하게 해서 당진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땅을 팔아주는 거로 그렇게 해서 농림부하고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농어촌공사 사장하고 오락에서 제가 MOU 체결하고도 직접 농림부 같이 하는 거로 해서 하면 거기도 약 1조 5천억이 투자가 돼요. 그래서 그쪽도 개발하고 또 이 행감도 같은 경우는 메리트 이제 15년이 지났는데 그쪽하고 친수공간하고 삭시천하고 관광벨트에서 크게 제가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원장님도 말씀 주셨는데 행정에서는 지들이 그렇게 가고 이 청년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지들이 먼저도 토론했지만 기존 업체들하고 연관시켜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온라인 이 어떻게 보면 그 매출 현황이 200조 정도 되잖아요. 후판이 한 22조가 넘고, 당진에도 보면 농산물이 이제 이 농산물은 온라인 매출이 거의 없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농산물도 엄청나게 온라인 매출이 증가돼요. 당진에 보면. 그래서 이제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이 노인들은 못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해줘야죠. 각 사회 분야, 뭐 농업 분야든지 무슨 분야든지. 그래서 그쪽에 이제 이 매출이 커지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그쪽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이 농촌에 사람이 없어요. 좀 예를 든다면 청년 농업인이 39세까지 청년 농업인이거든요. 경영체 등록을 가진 사람들. 정확히 제가 이번에 이제 해봤어요. 이 5만 평 450억을 들여서 스마트 원예단지를 해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공사 들어가는데 이걸 운영을 누가 할 거냐? 청년 농업인들이 해줘야 돼요. 근데 정확히 해보니까 244명 분이 안 돼. 너무 적죠. 근데 거기서 3번을 또 해봤어요. 제가 시켜서 수도작 반 원예 반이에요. 수도작은 상관없잖아요. 거기서 투자를 않지. 100명 분이 안 돼. 과연 이런 청년 인원을 가지고 당진의 미래가 있냐? 심각하죠. 그래서 이게 너무 이 자본이 없다. 그래서 청년 농업인들한테 스마트 원예단지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설명을 해봤어요. 30명 분이 안 왔어요. 30명.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 이 청년분들 잘 만회할 거 아니에요? 지들 행정에서 도와드리고 또 이 농업 분야라든지 산업 분야라든지 많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이끌고 가시면 좋겠어요.
행정에서도 저희들이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도메토피아 사장님 계신데요. 이 실제 하시는 분들의 경험담이 제일 중요하죠. 저도 이제 경제과장 할 때 이 신성대에 산학협력 그 단을 운영을 했어요. 1년에 거의 1억을 신성대에 줘서 그쪽에서 이제 창업 스쿨을 했어요. 창업 뭐 청년이 됐든 이렇게 창업 스쿨 했는데 실제 뭐 특허도 내고 했는데 필드에 나와서는 진짜 어렵죠. 성공한 걸 못 봤어요. 필드에 나와서 그만큼 창업이 어렵고 또 이 사업을 하기가 엄청나게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도 우리 청년 기업인들하고 협의할 때도 어떻게 필드에 와서 정착을 할 건지, 그래서 이 기존의 기업이 당진에 입주한 기업들하고 연계를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부족분을 도와드려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다시 한번 이 행사를 개최하신 박상주 원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오성환 당진시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4대 당진시의회 김덕주 의장님의 축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늙었네요. 오성환 시장보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살 빠졌을 때 찍은 시장 김덕주입니다. 오늘 이 토론 진대신 박성주 원장님과 이영민 대표님, 홍기정 사장님, 또 김의현 추진위원장님께도 따뜻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자리에 함께 하신 오성환 시장님, 김명희 시장님, 또 시청회 과장님, 저번 주까지 시청회 과장하다가 상고에서 회장으로 김사원 때도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커머스가 뭐냐면 어쨌든 전자상거래죠. 이커머스의 뜻이.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앞으로는 성장할 거로 이렇게 전문가가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방향으로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방향으로 앞으로 모든 게 성장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하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쇼핑하는 게 많이 확대됐고, 아마 우리 주민들도 대부분 시민들도 이제 능숙해진 것 같아요. 그런 게 어쨌든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게 그게 아마 정착되어 가는 거 있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여기 청년센터 내의 그 기업 중에서 어쨌든 그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 지역 내에 소상공인과 농민들의 그 물건과 상품을 이렇게 그 소개하고 판매해주는 이렇게 기업이 있다고 이렇게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쨌든 그 판매를 하는데 어쨌든 시장 흐름이 지금 그렇게 가는데 어쨌든 탁월한 선택이라고 그 기업은 탁월한 선택에서 우리 소상공인하고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해줬으면 하는 바랍니다. 아까 오성환 시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당진이 지금 제2의 번영을 누리려고 이렇게 좀 여기 기업체도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당진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께 많이 노력하는데 또 그 중에서도 많은 기업이 지금 와요. 근데 이제 아까 10년 전에도 어쨌든 10년 동안 보면 환경 쪽에다가 힘을 주다 보니까 이 기업체가 규제가 많았어요. 기업 들어오는데 규제하니까 다 서산, 예산, 아산이로 이렇게 갔어요. 특히 서산하고 우리 당진시가 2012년 1월 달에 시가 될 때에 15만 2천 명으로 시가 됐어요. 근데 11년이 지난 현재가 16만 8천 명 정도, 7천 명에서 8천 명 정도 얼마 안 늘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서산시는 15만
5천 명 있어서 당시 시하고 3천 명밖에 인구 차이 났었는데요. 지금 뭐 18만 2천 명이에요.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때는 서산시가 당진한테 진다고 막 소문났었어요. 막 할 때. 근데 그때 당시에 어쨌든 어떤 지자체 장, 이렇게 정책 결정을 하는 분이 그 판단을 한 번 잘못해놓으면 이런 오늘 같은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성환 시장이 다시 이제 기업하기 준 여기 당진을 만들기 때문에 무슨 기업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그 기업이 들어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청년 여러분들이 갈 데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은 시장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은 시 차원에서 어쨌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많이 하는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시의회도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함께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소리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석수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더 많은 분들의 좋은 말씀이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자리에 모시지 못한 내빈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토론회의 메인인 기조 발제가 있겠습니다. 먼저 당진시 인프라를 활용한 이커머스 성공 사례라는 주제로 오로라 라이브 구관모 대표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로라 라이브의 구관모라고 합니다. 저한테는 박수 안 쳐주시나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가라앉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저희도 의장님께서 이렇게 소상공인이나 농업인들을 위해서 방송을 해주는 업체가 있다고 아주 탁월한 것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저희고요. 예.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예산 편성을 조금 해주시면 저희가 아주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저희 지금 청년타운 아래에 진짜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기업들이 다 이커머스에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디자인이나 브랜딩이나 아니면 영상 제작이나 저희처럼 뭐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제가 그분들을 대표해서 한다고 하기에는 좀 역량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시 인프라를 통해 이커머스 성공 사례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 업력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공 가도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한 번 더 보고 싶었습니다. 자, 지금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면은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젊은 층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제가 빨간 글씨만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 뭐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마찬가지고, 뭐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뭐 이제 인터넷에서 혹은 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뭐 아프리카 TV나 이런 것들도 다 라이브 스트리밍입니다. 거기에다가 요즘에는 뭐 SNS를 통한 이런 라이브 방송들도 다 스트리밍이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커머스에 커머스를 붙인 이 신조어가 바로 라이브 커머스인데,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 자체가 지금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이 표현이 딱 어울릴 정도로 2023년에는 10조 원 정도의 규모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은 거의 이렇게 4가지에서 사실 더 많습니다. 한 10가지 플랫폼이 있는데 국내에서 당연 탑은 네이버 쇼핑 라이브라고 하는 네이버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 쇼핑 라이브, 카카오톡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이제 사실 모든 국민들이 카카오톡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도 있고, 다만 네이버랑 카카오랑 똑같이 쇼핑 라이브가 있는데 조금 다른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카카오 쇼핑 라이브는 카카오에서만 기획하는 방송을 할 수 있는 거고, 네이버 쇼핑 라이브는 농업인이나 소상공인이나 기업이나 내가 방송을 하고 싶을 때 자유롭게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는 진입장벽이 좀 높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립이라고 하는 플랫폼도 요거는 소상공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인데, 네이버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이 된 상태에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매출과 성과를 통해서 등급이 올라가야지 방송을 할 수 있는 반면에, 그립은 이제 웬만하면 방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립이라는 플랫폼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태고요. 쿠팡은 쿠팡에 상품이 등록되면은 이제 방송을 진행하긴 하는데, 사실 이제 쿠팡도 이제 뭐 네이버랑 규모는 뭐 쇼핑적인 규모에서는 뭐 이제 뭐 국내 원투 뭐 이렇게 따지지만 아직 라이브 커머스 쪽에서는 네이버보다는 조금 아래에 있는 상황입니다. 라이브 커머스가 요런 겁니다. 요런 거. 카메라나 휴대폰으로 찍어서 지금 여기 보면 실시간으로 이제 막 채팅들도 올라오고 있고, 시청 뷰수가 얼마나 되는지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또 이제 잘생긴 저도 나와 있고, 제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이렇게 수혜를 받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제가 뭐 당진에 90 많잖아요. 저도 이제 당진에서 태어나가지고 한 20,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뭐 대학교도 졸업하고 제가 경기도 안산시 그리고 서울 쪽에서 이제 일을 좀 오래 하다가 보통의 청년들이 그렇죠. 네,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전공을 좀 살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당진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시도 자체에서 이제 지방에서는 좀 이런 선택적인 부분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당진을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이 도시에 가서 일을 하다가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요 아이템 당진에서 하면 진짜 괜찮겠다 했는데 때마침 이제 청년 CEO 100이라는 프로그램하고 라이브 커머스 인력 양성 과정 그리고 뭐 이제 쇼핑 콘텐츠라는 동영상 제작 과정 등을 이 청년타운 아래에서 이제 수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로라 라이브를 창업을 하고 이제 뭐 당진에 있는 기업이나 아니면 뭐 희망 리턴 패키지나 사교 홍보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네이버 쇼핑 라이브 같은 경우 이제 소상공인이나 저희 지금 이 토론회 기조 강연 자체가 청년이랑 지금 경력 단절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청년이랑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전하고 있는 이 뭐랄까요 플랫폼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이 사업 형태가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물건을 떼와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본인이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인터넷으로 물건을 많이 팔리는 시대다. 온라인을 하면 성공한다고 해서 온라인에 물건만 올려놓고 판매하시면 당연히 마케팅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되잖아요. 그것도 비슷합니다. 얼마나 노력을 하냐에 따라서 물론 이 퍼포먼스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뭐 네이버나 그립이나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들은 기업이 아닌 소상공인이 직접 방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고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면 요거는 사실 당진에 계신 분은 아니고요. 좀 유명하신 분이긴 한데, 이렇게 동대문이나 이런 곳에서 의류를 좀 이렇게 떼와가지고,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이제 방송을 하시는 분인데, 매출이 뭐 월에 한 6천도 찍으신 적도 있고, 혹은 뭐 500을 찍은 적도 있고, 이렇습니다. 물론 들쭉날쭉하지만, 그래도, 꾸준한 방송을 통해서 이분이 또 유명한 게 뭐냐면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경력 단절 여성분이었습니다. 아기를 키우고 있고, 뭐 그런 분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보면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렇게 휴대폰만 가지고 방송을 하는데 꾸준히 하고 하다 보면 또 말주변도 늘고 팬들도 늘어나게 되고 이런 또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또 도매토피아 대표님도 오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도매몰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방송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에 유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방송들은 네이버나 그립 같은 데서 이렇게 좀 오픈되어 있는 방송을 하기보다는 밴드처럼 패스몰 같은 곳에서 가격을 서로 오픈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도매 이제 하시는 분들한테 협상을 해서 물건 가격을 좀 싸게 받아와서 이거 조금 패스몰에 팔겠습니다 해가지고 창고 방송을 좀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들은 보통 창고가 많은 곳, 남양주나 화성이나 뭐 충남권에선 대전, 뭐 신탄진 쪽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당진과 조금 비슷하긴 한데 사실 규모 자체는 경기도가 좀 크긴 하지만 경기농수산진흥원에서 제가 이제 청년 농부 멘토로 선정이 돼서 청년 농부랑 같이 방송을 한번 진행을 해보고 그와 별개로 경기도에 있는 농산물을 한번 방송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경기농수산진흥원에서 이제 외주 용역을 줘가지고 이제 서울에 있는 방송사가 기획을 해서 사람을 이제 멘토도 모집하고 방송 인원들도 모집해서 이제 방송을 작년에 꽤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참 재밌었던 건 뭐냐면 이 경기농수산진흥원에서 우리를 위한 쇼호스트를 따로 좀 뽑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쇼호스트 오디션부터 해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이거를 모든 이 한 어떤 프레임에 기획을 해서 이 방송까지 진행을 했었는데요. 처음에 이 네이버 쇼핑에서도 이 팔로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알림 설정 받은 사람은 내가 방송을 하기 전에 이제 알림이 언제 가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마켓 경기는 농수산진흥원의 판매 브랜드입니다. 마켓 경기를 처음 방송 진행했을 때 팔로워가 한 200명 있었는데 지금 한 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방송이 열리면 시청자도 되게 많고 잘 팔리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좀 카피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모티브를 삼고 따라가야 될 부분들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멘티 분들, 멘토로 선정된 분들이 한 농가씩 찾아가가지고 이제 멘토링을 해주고 멘티로 선정된 분들은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청국장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리고 저기 오산에 또 잔다리 콩이라고 유명한 콩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훼 저쪽 용인 쪽에서 화훼를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분들도 뭐 유의미하게 이제 멘토링을 받고 스스로 라이브 커머스를 열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제 본인들의 상품으로 잘 못합니다, 처음에. 그러나 하면 할수록 되게 많이 늘어서 지금 좀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이제 그 관에서 하는 성공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대구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구도 이제 요런 쪽에서 좀 밝으신 분이 계셨었나 봐요. 대구에 있는 모든 이제 여행 코스 몇 가지를 뽑아가지고 이제 라이브 커머스 상품에다 올려놓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디 카페 뭐 몇십 프로 할인, 무슨 체험 몇십 프로 할인 이렇게 해가지고 정규 방송을 편성을 해가지고, 근데 시나 아까 그 농수산진흥원급의 이제 관에서 이런 방송을 열면 장점이 뭐냐면 네이버에서 기획방송이라는 걸 열어줍니다. 아, 그래도 소상공인하고 같이 상생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싶어가지고 시청자들을 엄청 많이 밀어줍니다. 또 구매율도 많이 올라가고, 물론 시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줬고, 그래서 이제 월 평균 시청자 수가 50만 명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였거든요. 그리고 판매도 많이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미리 광고를 하고 실제로 이렇게 대구 활공랜드라는 이런 방송도 진행해서, 근데 요것만 파는 게 아니라 요 모든 것들을 다 팔고 있는 거였죠. 거의 요것도 몇 달 동안 이제 진행을 했었고, 한 5차까지 진행했던 걸로 제가 기억은 하는데, 그래서 이제 관광 소비도 유도하고 관광객들도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찾아왔던 그런 성공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당진시에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사실 농업기술센터 교육을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물론 방송 대행도 많이 하고 있지만, 기술센터에서는 특히 이 농업인들의 영원한 꿈은, 저희 집도 농사를 짓고 있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농업인들의 꿈은 소매로 가장 빨리 내 이 농산물들을 안전하게 많이 팔아내는 게 바로 이 부가수익의 창출이라서, 의장님을 포함, 시장님, 의장님 포함한 모든 분들께서 아마 농업인들과 인터뷰를 해보시면 이런 말 많이 하실 겁니다. 아유, 힘들게 지어놔서 경매장이나 수매로 넘기면 사실 남는 거 하나도 없다고. 근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또 이제 실습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방송하는 모습들도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좀 당진 농부시장에서 실제로 촬영했던 장면인데, 이제 농가랑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좀 홍보를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성공 사례가,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당진시에 또 맘마또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유아식 만드는 기업이었고, 여기도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맘마또에서 받은 지원금으로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서 네이버에 또 기획방송을 한 적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뭐 삼교 어시장이나 뭐 창원농 팔로 개척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라이브 커머스의 기본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 라이브 커머스 잘 모르겠어, 그냥 인터넷으로 보는 홈쇼핑 아니야? 라고 이렇게 넘기는 분들이 많지만, 지금 라이브 커머스를 조금 이제 마케팅 쪽에 밝으신 분은 하나의 필수 코스로 넣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해서 말씀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그래서 온라인 따로, 오프라인 따로, 라이브 커머스 따로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실제 네이버에만 들어가 보셔도 하루에 시청자 수가 막 수십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부분을 자꾸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청년분들이나 아니면은 경력이 단절된 여성분들도 충분히 본인의 아이템을 찾아서 장소의 제약 없이, 그리고 시간의 제약 없이 방송을 하실 수 있고 부가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활용방안 같은 거는 저희도 뭐 이제 내년에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는 건데, 당진의 뭐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뭐 농산물의 허브를 만들거나, 혹은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허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해가지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제 방송을 하면서 판매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을 좀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대구를 보니까 생각보다 대구 여행 그 라이브 커머스가 제가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정말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한번 구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지역과 소상공인과 함께 하는 이런 방송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주요 실적은 지금 사실 당진에 있는 모든 은 아니지만 관내에 있는 이 청년들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관이랑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도 일단은 소상공인이나 농업인분들을 이제 같이 이제 협업해서 방송을 할 때는 이제 관에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고요. 같이 좀 이렇게 모든 분들이 잘 상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발표해주신 조각호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기조 발표는 전자상거래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도메토피아 당진물류센터 한기정 사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메토피아 당진물류센터에서 사장을 맡고 있는 한기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도메토피아는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보셨지만, 대한민국 최초 B2B를 시작한 업체입니다. 현재는 B2B와 B2C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반 B2B를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중국의 지사를 가지고 있고, 작년에는 또 포딩 업체까지 오픈해가지고 포딩까지 하고, 완벽하게 물류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여기 당진 물류센터에서 출고까지 하루에 한 2만여 종 상품을 완벽하게 구비하고 하루에 나갈 수 있는 준비를 다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된 업체가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현재까지는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최초로 진행을 했고, 2002년도에 초콜릿 사업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6년도에 당진에서 물류센터를 오픈을 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B2B 업체에서는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동영상에도 봤지만, 저희들은 또 창업 스쿨을 운영을 하면서 전자상거래 CEO들을 양성하는데 지금 본사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한 130여 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한 3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고 나면 CEO로서 또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교육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저희들 상품을 팔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저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를 처음 저는 제가 중국에서 한 20년 동안 생활을 했었거든요.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전자상거래의 산 역사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중국의 이유라는 도시에서 제가 한 20년 동안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전자상거래의 역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중국을 가게 된 경우가 96년도에 이렇게 이제 물류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그리고 도매상을 하는 4명의 지인과 함께 같이 상해를 처음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되면서 중국을 제일 처음 상해를 갔기 때문에 제가 중국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앞으로 내가 중국을 진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때 가서 상해에서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되면서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G2로 성장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겠다 하는 그런 성장 잠재력을 봤거든요. 그렇게 오면서 아마추어들이지만 중국을 보고 오면서 이제 출장을 갔다 오면서 컨테이너를 작업하고 오면서 이렇게 토론을 했습니다. 5명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앞으로 중국은 분명히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성장을 하게 되면 최대 수혜 국가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수혜를 보는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관광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유학생들이 지금은 미국을 많이 가고 있지만 앞으로는 중국 쪽으로 유학을 많이 보낼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좀 어설픈 잠재력에 대한 걸 갖다 저희들이 토론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딱 맞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못한 게 있어요. 바로 전자상거래입니다.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알지를 못했어요.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이렇게 발전된 것이라는 그걸 알지를 못했어요. 몰랐고, 저도 이제 노트북을 하나 가지고 다녔죠. 근데 그 노트북은 내가 노트북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장거리 여행 다니면서 영화 보고 음악 듣고 하려고 샀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우리가 5명이서 정말 물류 전문가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5명이서 앞으로의 전자상거래가 이렇게 이커머스 시장이 크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조금이라도 했었으면 아마 지금의 쿠팡 못지않은 그런 전자상거래 회사가 출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마치고 와서 바로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애들 중국어 교육을 시켜라. 우리 애들은 중국으로 유학을 보내겠다.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둘 다 바로 중국으로 유학을 보내니까 중국에서 대학까지 마치고 나왔어요. 그래서 마치고 나서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땠냐고 그러니까 아빠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 유학이 너무 잘 됐다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또 내 나름대로 만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EU에서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전자상거래를 시작을 하게 된 게 이제 우리가 전자상거래 과거죠, 과거. 뭐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오일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시장도 EU라는 시장도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굉장히 소규모였어요. 완전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이런 데다가 상품 하나 넣고 두 개 넣고 이렇게 해서 다 도매를 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장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 업종이 뭐냐면 자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기가 96년도에 상해에서 처음 갔다가 EU라는 시장을 찾아가기까지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에는 도매 시장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광주로 갔다가 저기 동북쪽으로 갔다가 북경으로 갔다가 막 쫓아다니다가 EU라는 얘기를 가는 데마다 EU 하는 거예요. 도대체 EU라는 데가 뭘 하는 데길래 EU 하나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정말 지도에도 나오지 않은 조그만 도시였습니다. 인구 100만 하면 우리나라는 많지만 중국에서 100만 하면 아주 작은 도시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시도 아닌 현급 도시, 우리나라 말하면 군이나 면 단위 정도 되겠죠. 그런 아주 조그만한 도시인데 딱 가서 보니까 제품 자체가 우리하고 너무나 딱 매칭이 되는 거야. 거기서 완전 새로운 신세계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아 여기다 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제가 거기에 이제 사무실을 내고 머무르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시장을 다니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무역도 하고 무역 바이어도 하고 물류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 시장의 변화를 감지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재래시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점점점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면서 그 재래시장에서 백화점점 목자는 큰 시장이 탄생을 하죠. 그 시장이 탄생할 때까지만 해도 거기에 사는 그 EU 시장에 있는 상인들도 감지를 하지는 못했어요. 아, 이 시장이 이렇게 크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감지를 하지 못했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그 시장이 변화가 짧은 시간 내에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전자상거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전자상거래를 시작하는 게 초창기죠. 초창기에 있는 물건들이 한 80% 정도가 다 거기서 나가는 거예요. 그 시장에서 전부 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저는 직접 봤어요. 그러면서 시장 상인들이 이제 그 처음에는 앉아서 장사를 하시던 분이 이제 규모가 백화상점 규모가 되고 카테고리별로 쫙 해가지고 한 100만 여정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10만 대군이 왔다 갔다 합니다. 출퇴근을 하는 그런 대규모 시장인데 거기를 아마 그 가게를 한 군데 다니면서 한 3분씩 5분씩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 가게 상품을 쭉 돌아서 다 보려고 하면 1년 반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우리나라 뭐 코엑스 같은 경우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그 상인들이 이제 변화가 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상품만 판매를 하다가 거기에 노트북이 놓이기 시작을 합니다. 전자상거래의 초창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노트북을 놓고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그 노트북으로 뭘 응용을 해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노트북이 놓여지면서 처음에는 그 노트북에서 한국 영화를 보고 오락을 하면서 조금의 시간이 지나니까 그 노트북에 홈페이지를 해가지고 자기네들 회사에 대한 광고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상거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뭐 아시다시피 전자상거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모바일폰이죠. 모바일폰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자상거래가 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길지가 않더라고요. 짧은 시간인데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국 쪽에 매진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전자상거래가 이렇게 크게 막 빠르게 변화가 되는 거를 잘 피부로 느끼지를 못했어요. 중국 쪽에서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것만 보고는 알았죠. 그러면서 도시 전체가 전자상거래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가게에 가면 전부 다 이제 딱 가면 그냥 노트북, 그 다음 모바일폰, 핸드폰으로 결제. 뭐 돈 가져갈 필요 없어요. 그냥 핸드폰만 딱 가져와가지고 계약금 정도는 그냥 서로 위챗이라는 거 아시죠? 한국에 뭐 카카오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주고받고 하면서 그냥 계약서 그 자리에서 쓰고 바로 주문장이 시작이 되고 무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으로 시작이 되면서 모바일폰을 활용한 전자상거래가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너무 빠른 시간에 이루어져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그러면서 제가 한국을 잠깐 나와서 보니까 한국 시장은 이제 뭐 플랫폼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뭐 직구가 생겨나고 해외로 가는 직구가 생겨나고 하면서 전자상거래가 엄청 큰 시장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게 짧은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 아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이후 시장이라는 그 거대한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몇 년 전에 TV에서 봤어요. 이후 시장의 상품을 쓰지 않고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는가? 전 세계에서 잡화, 생활용품 3위를 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후 시장의 상품이 다양화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다이소 그리고 뭐 쿠팡 뭐 이런 데 있는 거의 생활용품 잡화 시장의 한 7, 80%는 거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겪으면서 그거를 전자상거래의 변화를 제가 느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시장이 발달되다 보니까 해외로 가는 상품들도 많이 늘어나고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 파는 상인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 시장의 변화가 생기는데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봤던 게 뭐냐면 거기에는 3년제 대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대학교가 있는데 전자상거래학과가 있어요. 아마 당진에도 전자상거래학과가 옛날에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당진에 고등학교인가 뭐 대학교가 있었다는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전자상거래학과가 있는데 그 전자상거래학과에 있는 3년제 학생들이 거기서 이제 3년 동안 교육을 마치고 나면 다 CEO로 나와서 다 자기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개인 CEO가 돼요. 근데 그 당시에 매출이 1억 위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따면 지금 현재 환율로 하면 한 200억 가까이 되는 거죠. 그 매출을 올리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학교에 가서 딱 보면 구매팀, 마케팅, 판매팀, 물류팀까지 완벽하게 구매가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창고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물건을 구매를 해가지고 사가지고 물건을 스톡으로 쌓아놓고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공장하고 직거래하고 공장에 물건을 놔두고 그냥 판매만 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을 배워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윈이 얘기를 했죠. 미래의 전자상거래는 O2O 시스템을 겸비한 물류 시스템을 같이 O2O 그러니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겸비한 물류 시스템이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신개념의 전자상거래 방식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물류센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 그 물류센터가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물류센터가 아닌 물류센터의 재고를 영어로 제로로 줄이는 그런 물류센터를 겸비한 오토 시스템이 이제 앞으로의 신개념 전자상거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 우리들도 보면 지금 한국에도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대표님도 얘기했지만은 뭐 동대문에서 남대문에서 물건을 사다가 놓고 판매를 할 수도 있지만 B2B 업체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냥 누군가가 우리가 뭐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업체에서 우리 물건을 파고 싶다 그러면 그냥 퍼다가 사진 갖다 퍼다가 올려놓고 그냥 판매만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갖다가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보내주면 되니까 그런 신개념의 전자상거래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결제 시스템도 발달이 되겠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골 장터에 가가지고 재래시장에 가갖고 옆에서 뭐 콩나물 하나를 살라 하더라도 돈을 줄 필요가 없어요. 뭐 우리나라로 보면은 막 옆에 뭐 농협 계좌번호 있어서 막 송금을 하지 안 그래요. 거기는 그냥 위챗으로 해갖고 띵띵띵띵 하면 바로 그냥 돼요. 결제가 돼요. 그 정도로 금융이 발달이 됐대요. 이게 다 전자상거래 때문에 발달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려면 대도시 중심 상권에서 중소도시 지방경제로 이동, 이게 당연하게 되겠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래도 서울 경기 지방에 대부분 다 몰려 있어요. 보면. 근데 중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이유라는 도시가 저는 깜짝 놀란 게 그 이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그만 소도시 이유현이라는 도시가 시로 습격을 했고 지금은 중국에서 중국 중앙정부에서 무역 특구로 지정해요. 중국 최초의 무역 특구로 지정할 만큼 그 성장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시에서 지원도 했지만 거기에 대한 그 상인들에 대한 마인드가 여기서는 내가 이걸 해서 신제품을 개발을 하고 전자상거래를 하고 이런 과정을 너무나 잘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 EU 시장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보면 EU 시장을 벤처마킹 해가지고 같이 따라하자 해갖고 뭐 정조 뭐 이런 데 많이 생겼어요. 근데 다 실패를 했어요.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패한 이유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다 실패를 했는데 유일하게 EU 시장이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면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아까 그 대표님도 뭐 루랄 농산물도 얘기하고 했지만은 제가 이제 중국 지인들이 많습니다. 친구들이 많아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따라가 보면 뭐 시골 같은 데 가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루랄 개, 가물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키우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농산물 뭐 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면은 거기서 뭘 하냐면 투자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 예를 들어서 당진에 대한 당지 쌀이 좋고 뭐 황토공어가 좋고 막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거를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누군가 그 설명을 하고 투자 설명을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바로 거기서 플랫폼을 만들자는 계획을 발표를 하고 투자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중국에서도 속속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도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전자상거래는 도시에서만 할 게 아니고 중소도시로 옮겨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 없는 상인의 등장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 B2B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 물건을 갖다 파는 그런 셀러들은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뭐 오픈마켓이나 어디다 아무데나 자기들이 올려놓고 사진을 퍼 갖다 놓고 판매를 하면 저희들이 다 배송까지 택배까지 다 해주고 CS 업무까지도 다 봐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품을 구매하지 않고도 상품 판매를 하고 당연히 자본이 없이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디든지 그냥 교육은 지금 인천에서 받고 있지만 교육이 끝나고 나면 뭐 당진에서 해도 되고 시골 아무래서나 컴퓨터만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이게 앞으로 이제 전자상거래가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대도시 중심의 취업 경쟁에서 지방 경제로 전환이 가능하게 되고 특정 지역에 관계없이 어디든지 온라인 사업이 가능하게 되고 온라인 특성을 이용해 지방 경제 활성화에 정책이 많이 적용이 가능하겠죠. 이런 걸 또 우리 당진 시장님 보셔야 되는데 가셨어요. 그래서 전자상거래에 가까운 미래는 이제 앞으로 미래는 소도시 청년 창업과 경쟁력 강화. 맞아요. 이거는 뭐 전자상거래는 청년 위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인천 그 사무실에 가보면 퇴직하신 분 그리고 여성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컴퓨터를 잘 모르는데 와가지고 그냥 엔터 하면서 처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 한 3개월 되면은 다 능수능란하게 다 해가지고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한 1억 연봉 수준까지 올라가신 분까지도 계세요. 그 정도로 이제 저희들이 목표가 뭐냐면 연봉 1억 목표로 해가지고 CEO를 만들자 이런 그 슬로건을 걸고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국제 택배하고 국제 결제의 발전은 당연히 되는 거고 국내에서 국제 상거래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제 국내만 파는 게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팔고 있어요. 저희도 샤본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딱 들어가면 중국에 있는 상품이나 우리나라 상품을 갖다가 거기다 사진을 그냥 딱 올리면은 그냥 한 3개국어가 자동으로 번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존이나 이런 쪽으로 팔려고 지금 그 프로그램까지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자본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좀 받으면은 그것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앞으로 이제 지역 통합 플랫폼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당진 같은 경우, 아니 당진 아니라 소도시들도 우리가 지역 청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지역사회의 모든 상품을 관리하는 통합 플랫폼을 만들고, 그리고 그러려면 청년들의 비즈니스 창업센터가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당진은 창업센터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그 울산에 청년 창업센터를 잠깐 방문한 적이 있어요. 한 5, 6년 됐어요. 5, 6년 됐나? 그때 이제 잠깐 와서 뭐 강의를 좀 해달라 해가지고 갔는데, 청년 창업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 매장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시장에 가서 보니까 한 15개, 20개 정도 쫙 매장을 만들어갖고, 이제 아이디어 상품도 만들고 막 이래갖고, 그걸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청년 창업센터를 만들어갖고, 거기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나면 나가서 이제 CEO가 되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딱 보고 굉장히 특히 젊은 친구들이니까 아이디어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온라인에 대한 개념이 잘 없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죠. 여기 있는 상품 요 매대 그대로 해갖고 내가 중국에다 갖다가 진출을 시켜주겠다. 그래갖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준비를 하고 하다가 사스가 터졌나? 그래서 아마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터지기 전에 제가 그 중국 평수로 한 2만 평 정도 되는 데다가 동대문 몰에 있는 브랜드를 갖다가 한 200여 개 브랜드를 갖다가 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래갖고 한국 그때는 막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는 한중 교류가 활발하게 돼가지고 한국 물건들이나 막 한국 컨텐츠를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중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중국 친구들도 막 한국 물건 찾으러 가자고 막 저 따라서 막 한국도 막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동대문 몰에 있는 한 200개 브랜드를 거기 갔다가 오픈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그 매장을 활성화시켜갖고 다 준비를 하면서 거기다가 접목을 시켜서 딱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다 되고 나면 그 다음 이제 거기다가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중국의 내수 시장을 진출하려고까지 계획을 다 잡아놨었는데 사스 때문에 실패를 했죠. 어쨌든 청년들의 비즈니스 창업센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역 청년들의 온라인 비즈니스 사업을 위한 교육도 당연히 강화가 돼야 되겠고, 지역 상품 판매를 위한 통합 물류센터는 뭐 말이 없이 무조건 필요하겠죠. 지역 청년 우대 정책을 통한 지역사회 청사진도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전자상거에 가까운 미래는 소도시 청년 창업 경쟁력이 강화가 되고, 국제 택배와 국제 결제가 발전이 되겠죠. 당연히 국내에서. 이거 참 제가 만든 저건 아니지만 당연한 얘기를 제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어쨌든 타국 생산물을 타국으로 수출을 가능하게 되고, 이제는 뭐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시스템들이 다 준비가 되고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과 공간에 자본 관계없이 사업이 가능한 시대가 열릴 것이라 앞으로 전자상거래에 가까운 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자료고요. 저는 그 중국에 있으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공존하면서 좋은 아이템 서로 공유하면서 우리가 같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자는 게 우리 회사의 슬로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외전사진 발표해주신 한기정 사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기조 발표는 당진시 이커머스 취창업 교육 성과 및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인퍼니 앤고 허은영 대표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래간만에 해서 봅니다. 이제 조금 남아서 저는 앞에서 한 내용들과 다 비슷해서 저는 지금 제 소개부터 좀 할게요. 저는 사실 이런 데서 제 소개하는 거 되게 웃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당진에서 지금 살고 있으면서
이커머스라는 그 사업 분야에 좀 볼모지 같은 부분에서 여성들의 창업과 그 경력 단절이라는 여성의 위치와 또 중장년이라는 사람들의 위치와 그리고 또 청년이라는 우리 항상 인체 부분을 봤을 때 제일 허리 부분이죠. 제일 중요한 청년들의 이런 교육이나 아니면 지금 트렌드 이런 거를 제일 많이 봐온 사람 같아요. 제가 지금 나이는 50이 넘어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로 입주를 해서 창업을 시작했고요. 어떻게 보면 나리센터에 지금 입주하신 분들보다 제가 더 먼저는 있었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이커머스라는 부분을 더 접하게 됐었고요. 제가 19년도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들어와서 12월에 들어와서 매출이 300만 원? 그리고 2000년도 매출이 1억 8천, 21년도 매출이 4억, 그 다음에 22년도 매출이 4억 5천. 이런 식으로 이커머스 시장과 함께 같이 컸어요. 왜?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커머스라는 게 더 시장이 커지고 우리의 생활 패턴도 많이 바뀌었죠. 이제는 안 될 것 같은 게 다 배달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이커머스 전자상거래로 안 되는 거래들이 없죠. 요즘에는 제가 컨설팅을 나가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전자상거래로 뭐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희는 지역적 특성상 농부님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니즈도 많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도 그래요. 우리 집에 이런 좋은 자원이 있는데 이걸 체험학습이나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알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저는 그래요. 우스갯소리로 던지죠. 스마트 스토어에 체험으로 해서 올리세요. 그리고 예약을 받으십시오. 예약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은 되게 많은 말을 포함해요. 우리 농산물 같은 경우도 유통이라는 제한적인 제한이 있잖아요. 한때만 유통이 될 수 있고 시즌이 있고 기간이 끝나면 할 수 없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전자상거래에서는 가능합니다. 우리 예약 받죠? 언제부터 언제 출하시기 맞춰서 예약 받습니다. 먼저 사시는 분들에게 10% 우회 조건을 드립니다. 혜택을 드립니다. 할인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체험이면 체험, 아니면 농가, 아니면 기업 B2B에서도 예전에 그 거래 대상이 있을 때 그쪽하고만 거래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자잘한 잔챙이인 그 고객, 1대1 고객은 대응 안 해 이랬지만 지금은 돈 안 들이고 회사를 광고하는 방법이 뭐예요? 전자상거래. 내 제품을 안 사가도 돼. 하지만 내가 뭐를 팔고 있고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 상세 페이지에 던져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죠. 대래 LG, 삼성 이런 데서 네이버에 입점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죠. 그리고 요즘의 트렌드는 시골이나 이런 농업 이런 전자상거래가 좀 교육이 좀 미비한 분들이 이제는 마을 단위로 우리 마을 사업 많이 하죠. 시골에서는 마을 단위로 사업자를 내시고 거기서 협동조합 형태처럼 우리 마을의 상품은 우리가 판다. 그렇게 해서 역량 강화를 하시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데 들어오십니다. 그게 요즘의 현실이고 요즘에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몸소 체험했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이커머스라는 게 제가 맨 처음 접하게 된 것도 당진에 왔는데 나이는 많고 아이는 어리고 이러니까 취업을 못했어요. 경단역 중국에서 한 20-30년 살다가 들어왔는데 취업을 어떻게 보면 나름 전문 인력인데 취업을 못하더라고요. 왜? 나이가 많아서. 전제 조건 딱 하나였어요. 나 일할 수 있는데 그건 나만의 생각인 거고 그래서 취업을 해서 들어가더라도 어린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아이를 어린이집을 보내든 유치원을 보내든 학교를 보내든 픽업을 하고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회사를 다닐 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두 개를 동시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이 대부분이 집에서 아이를 전문적으로 보육하거나 시간은 남고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시간이 남으니 엄마들끼리 커피도 마시고 이런 돈을 쓰는 작업들을 하죠.
생산성이 조금 떨어지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는 각 시대가 혼자서는 벌 수 없는 시대고 엄마도 좀 처달들 보죠. 나도 좀 뭐 볼 거 없을까? 당시에는 의례적으로 이런 작은 그 소상공인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 제도가 없었어요. 그리고 큰 기업에서 큰 돈들이 뭐 시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니까 우리는 그냥 뭐 타먹을 거 없을까라는 정도의 의견 발언밖에 못하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뭘 해주세요라는 걸 하는 모임이 없더라고요. 그냥 해주는 것만 받고 그냥 끝나는 거. 저는 일자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도 있는 회사에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필요로 나는 이런 기능 재능이 있으니 이런 걸 필요로 하는 회사 나를 선택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새로운 트렌드가 생겼으면 그거에 맞는 직업 회사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오늘 짧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제 상황이 되게 좋은 그래서 내가 이커머스를 아예 원래 처음부터 알고 시작한 것도 아니었지만 이런 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나이가 많거나 중장년이거나 아니면은 아이를 키워야 되는 그래서 아무것도 경제활동이 좀 제약을 많이 받는 그런 분들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저는 도메토페 한기정 사장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분은 전자상거래가 막 있을 거라 생각을 안 하고 뛰어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창업하고 똑같아요. 뭔지 모르고 도전정신 하나로 계속 재밌고 도전정신 하나로 계속 키워가신 거거든요. 분명히 저희도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 당진의 그런 제가 한 4년, 5년이 이번에 5년차가 되는데 당진에서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당진이 타 지역에 비해서 되게 보수적이에요. 사람들이 보수적인 부분도 있지만 제일 보수적인 부분은 어디요? 관공서.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도 이제 막 취업을 하기 전에 창업을 하기 전에 발버둥을 쳐요. 뭐 학력 위조를 했어요. 너무 높으면 안 받아준다 그래서 내려도 보고 고졸 이력서도 써보고 막 이러면서 가봤는데 제일 힘든 부분이 그거였어요. 여기서 그 평생교육원 이런 데서 교육을 받아야 뭔가를 하겠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10년 전 레시피가 그대로 뭐 제과제빵 아니면 반찬 만들기 아니면 재봉 아니면 뭐 세무 전산 세무 이거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근데 제가 이 전자상거래라는 거를 접하면서 알게 된 건 뭐냐면 우리 지역만 이렇게 아니면 우리 충청도만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요. 다른 데서는 정말 물밑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요. 특히나 서울이나 경기권은 여성센터 혹은 동작구 시 내에서 시 자체적으로 구 자체적으로 굉장히 이런 이커머스 관련된 교육들을 굉장히 많이 지원해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교육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어민기술센터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 농민들을 위한 특강 뭐 내지는 이런 거는 열리는데 그렇게 해서 특별하게 모집되신 분들 이외에는 아예 그런 교육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당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런 우리 당진 사람들 뭐 이커머스 시장 커지는 거는 뭐 설명 안 해도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뭐 코로나가 가져온 우리의 그 전자상거래 기반의 모든 환경들이 만들어진 것도 아실 거고 저는 지금 21년도 제가 매출이 제일 많이 나기 시작한 21년도부터 여성 관련된 그 프로젝트나 이런 데 지원이 돼서 설명을 좀 많이 갔는데요. 지금 여성가족부죠? 거기에서 이제 여성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자리가 아니라 일거리로. 일거리는 뭐예요? 파트타임이라도 좋으니 나를 좀 써달라. 근데 엄마들한테 시키는 일들이 다 뭐예요? 봉사 같은 일. 그냥 가서 내가 진짜 뼈 빠지게 일하고 한 푼도 못 갖고 오거나 아니면 시간당 10,000원도 못 되는 그걸로 하루 일당을 치거나 이거라도 하겠다 여성들이 이러거든요. 참 안타까웠어요. 봉사는 엄마들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력단절 여성들이 봉사하는 건가요? 그거에 맞는 대응하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인가요? 이런 질문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집에서든 밖에 나와서든 여행을 가서든 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전자상거래 이커머스라는 거를 누누이 말씀드리면서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전자상거래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는 루트를 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우리는 당지는 좀 여성이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철의 도시. 네,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고 여자는 집에서 애를 잘 보고 이런 게 있어서 되게 제약이 많았어요. 여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도 되나요?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밖에 나와서 수업 받는 것조차 남편한테 물어보고요 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그리고 근데 이게 진짜로 제가 만나본 분들의 대답이었어요. 수업 시간에 나오실 거죠? 이거 꼭 중요한 교육인데 이러면 신랑이 가지 말래서 막 이래요. 그게 지금 당진의 현실이에요. 굉장히 활동 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집에만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다문화 가정의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거의 남편 의존형으로 살고 계시죠. 그래서 난 당진이 생각보다 여자들이 굉장히 기가 세고 굉장히 스마트한 분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당진이 여성분들이 고학력이 많아요. 근데 일을 안 하세요. 아이만 보거나 아니면 그 기타 등등 다른 거를 하고 창업을 안 하시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게 안타까워서 계속 홍보하는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일을 해라. 무조건 나와서 뭐든 해라. 그래서 창업에 관련된 거 누구든 할 수 있다. 뭐 아니면은 뭐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이커머스 교육을 해라. 중장년 역량 강화 사업을 하자. 중장년도 할 수 있다. 서울에서 이런 아까 그 도메토피아 사장님, 한기정 사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교육을 받으러 가면 기본 50, 60이에요. 60에 정년퇴직을 앞두신 아주 반짝반짝하신 70 가까우신 분들 60은 젊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교육을 하는데 당진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사람 모으는 게 어렵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우리가 앞으로 저는 지금 그래서 이런 이커머스나 아니면 온라인 쇼핑몰 창업하는데 강의를 지금 매주 나가고 있거든요. 대래 근데 당진에서는 못하고 있어요. 저는 전주나 광주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아니면 대전 이런 식으로 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솔직히는 한기정 대표님한테 그런 얘기도 하고 싶어요. 당진에 강사 한 분만 내려 보내주세요. 저희가 여성 꾸려서 도메토피아와 활성화할 수 있는 친구들을 교육시켜서 대표님의 물류 창고와 함께 더불어 커보겠습니다라는 제안을 좀 한번 더 드려보고 싶은데 이게 사실은 재작년 버전이에요. 이런 버전으로 한기정 대표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모으는 과정이 어려웠어요. 아직도 잘 안 모이고 있고. 그래서 보면 우리는 변화해야 된다. 다른 지역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수도 청년들도 이커머스 교육, 이런 쇼핑몰 창업을 하는 데에 대한 교육이 많고요. 그 다음에 동작구, 서울은 막 구 여성회관, 여성센터 막 난리도 아니거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해요. 근데 사람도 엄청 많아요. 무료 교육도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핫한 그런 교육들을 받고 있는데 우리 당진만 특히 조용합니다. 근데 우리 충청도는 다 조용해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충청도에서 태안은 너무 돈이 많아서 이 사람들은 뭐를 해도 거들먹거리가 안 하고 서산도 좀 충청도는 뭐가 필요하다 얘기를 안 한대요. 근데 저도 그걸 많이 느껴요. 당진분들도 되게 양반이라 뭐가 필요해도 필요하다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의 상황들을 우리는 빨리 체득을 해야 되고 이거 정부 지원으로 일단은 먼저 이렇게 어디서 창업하더라 이커머스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당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당진의 전자상거래하고 검색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당진항 뭐 언제 했다더라. 정말 너무 없는 거예요. 통관 업무 한다더라. 그 농기센터에서 당진 상거래 거래 교육을 했다. 그래서 소득 창출을 한다. 특용작물에 대해서 나오는 것들이 일부 농어민 기술센터나 아니면은 이런 일부에서 하는 교육만 이렇게 서칭이 되지 활성화되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아기와 같이 첫발을 못 내딛고 있는 아기와 같은 단계다. 아니면 첫발, 두발. 지금 라이브 커머스 하시는 부대표님도 계시죠? 근데 뭐든지 그것도 내가 상품을 팔아본 다음에 이루어지는 어떤 마케팅의 순서상이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도메토피아처럼 한기정 대표님처럼 뭔가 사고 말고 이렇게 물건이 만들어지고 이러는 과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아서 내가 그걸 오픈해서 창업을 하는 거고
창업을 하다 보니 마케팅을 접하게 돼서 라이브 커머스가 그 안에 범주 안에 들어오는 거고, 이런 어떤 순서적인 부분들을 우리끼리라도 잘 면대를 해서 어떤 큰 뭐 디자인 센터든 아니면 소상공인을 위한 거든 아니면 당진 시민을 위해서든 농민을 위해서든 농민의 제품도 바로 직거래로 팔아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양면으로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저는 이번 그 이커머스 시장에서 저희가 다 가져야 할 그리고 앞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네, 저는 이렇게 이커머스 팔로 지원이라는 것 중에 제가 제일 모토로 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서울 구로에 가면 희망재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가면 정말 스튜디오 따로, 교육장 따로, 그 다음에 그 컨설팅 하는 거 따로, 아니면은 브랜드 만드는 거 따로, 이거를 실전을 다 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시간이 나실 때 관계가 있는 분이라고 하면 예, 여기 한번 들어가서 얘네들이 어떤 시설과 어떤 교육과 어떤 프로그램들이 돌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저도 김희연 대표님이나 라이브 커머스의 구 대표님이나 추구하는 건 거의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게 하나 우리가 전문적으로 하나 있어서 농민이면 농민, 소상공인이면 소상공인, 아니면 청년이면 청년, 여성이면 여성, 그들을 다 흡수할 수 있는 어떤 뭔가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고 공부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당진에 대해서 한번 제가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이거를 쓰면서 이거 숙제하듯이 한번 해봤는데 당진에 현재 변해야 될 희망이 없다. 이거 시장님이 안 계셔서 하는 말인데 욕할지는 몰라요. 저는 이 당진이 참 잘 안 변한다는 생각해요. 5년 있는 동안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본 마인드나 기본 흐름은 공기의 흐름은 안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대농과 대형 업체만 살아있다. 청년의 일자리가 없다. 여성의 일자리가 없다. 인구 유출이 많다. 근데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죠? 어떻게 해요? 당진에 창업하러 유입되는 청년이 많다. 소농민이 농작물 특성에 맞는 판로 확보를 할 수 있다. 여성 인력의 전문화로 인력 난을 해소할 수 있다. 4,000명 시대의 물류 거점 사업이 당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왜? 예, 도메토피아 같은 물류 거점 지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와 3PL이라 해서 전자상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택배, 물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포장까지 포함해서 하나로 통하는 데가 도메토피아는 있죠. 그런 것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육성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발표 모두 들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세 분의 발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1부 행사를 마치고 5분간 휴식한 후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커머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토론회 제2부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패널로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패널 소개는 자리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소개받으신 패널분들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퍼니앤고 허은영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니앤고 대표 허은영입니다. 다음은 도메토피아 한기정 사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메토피아 다기물센터 사장 한기정입니다. 다음은 세안대학교 디자인학과 박지현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안대학교 박지현 교수입니다. 다음은 오로라라이브 구관무 대표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로라라이브 구광무 대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패널 토론 진행을 맡은 충남 서부역 경제연구소 이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패널 토론에 앞서 패널 여러분들의 간단한 인사말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인사만 해서 죄송한 것 같고요. 네, 앞으로 당진에서 발전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일들을 꿈꾸면서 이번 토론에 뜻깊은 의미를 부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진의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기업 유치보다는 중소기업 유치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당진에 있는 저희 학생들이 창업도 좀 하고 또 디자인을
많이 풀어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이커머스 관련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패널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노베토피아 이 대표님과 의견이 같습니다. 일단 뭐 시작해야 알겠지만 대기업 위주의 이런 기업 유치나 아니면은 당진이 뭐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고 제조업으로 일단 기반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서도 아무래도 청년들의 창업이나 이런 취업의 다양성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패널 여러분들께서 창업과 관련해서 대기업 문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노베토피아 한기정 사장님께서는 수도권에서 지금 당진을 내려오신 기업이지 않습니까? 당진의 창업 환경 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창업 환경은 제가 봐서는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리적으로나 이렇게 봐가지고는 창업 환경은 굉장히 좋은데 당진에 사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조금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들하고 생각하는 게. 그것만 조금 되면 창업 환경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 마인드가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로라이브 구간모 대표님께서는 수도권에 서울에서 근무하시다가 지금 당진으로 내려와서 창업을 하신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 창업하는 마인드가 서울과 당진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당진 사람이라서 마인드를 잘 모르겠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거는 비단 당진의 문제뿐만이 아닌 게 사실 충청권이나 전라권, 경상권은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충청권이나 전라권만 되더라도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건 현실입니다. 근데 그게 기업이 없어서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마인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마인드는 일단 물론 치열한 건 떨어질 수 있을지언정 마인드는 좀 가지고 있다고 보지만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제가 청년인 입장에서는 인프라의 부족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업이 와서 기업도 이쪽 지방에서 소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청년들도 그 기업을 통해서 뭔가 이제 취업을 하거나 또 이렇게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인드가 부족해 보인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를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기반이나 제반이 없으니까 그게 조금 그렇게 보이지 않나 마인드가 부족해 보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마음만큼은 충분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구원만 대표님께서 인프라의 부족이 청년 창업의 어려움을 가지고 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인턴연구 허은영 대표님께서는 당진권 아니신데 당진에 내려 창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여성 입장에서 창업을 하셨는데 당시 창업에서 문제점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창업을 했죠. 저는 사실 당진이라는 어떤 지리적 위치를 알고 온 건 아니지만 저는 사실 다른 시골들을 다니면서 당진이 참 좋은 곳이다라는 걸 매번 느껴요. 다른 데는 당진보다 못해요. 왜 그러냐? 제가 이제 시골을 바라볼 때, 이 시골의 풍경이 좋다. 여기에 들어와 볼만 하겠다. 이게 아니라, 이 시에 돈이 많은가? 어떤 큰 기업이 있나? 내가 여기서 뭘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있나? 이걸 보게 돼요. 지금은. 예전에는 그냥 멋모를 때는, 여기서 한번 농사 한번 지고, 시골스럽게 귀농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중년을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돈이 없는 시나 면, 군 단위를 가게 되면 아예 지원도 없고 아예 복지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당진은 그래도 현대제철, LG 이런 큰 회사들의 세액이 많아서 개개인에게는 모를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그래도 너그럽게 잘 녹아들어 있다라는 시가 좀 자금 쪽에 풍부한 부분이 잘 녹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입는 부분들이 청년일 거고
농부일 거고 지금 중장년, 뭐 경단녀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여성에 관련된 정책들은 많잖아요. 그렇지만 청년이든 사업을 하시는 창업의 환경이든 이런 쪽에서는 그래도 좋은 환경이라 생각하고 제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도 창업에 관련된 부분 저 되게 많이 자랑하고 다녀요. 청년은 39세 어디를 가도 환영을 받지만 40이 넘어가는 중장년 같은 경우는 거의 힘들어요. 어디 가서 뭐 지원을 받거나 이러기가 되게 힘든데 하다못해 광역시에도 없는 당진시에 중장년 기술창업센터가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자랑하면서 다니거든요. 그 지역을 알리는 의미에서. 그랬을 때 당진이 창업 인프라는 정말 좋습니다. 근데 창업하려고 하는 의지, 인력 이런 게 조금 부족하고 또 대래 그런 좋은 인력들을 저는 여성 인력들을 어디서 쓰고 있냐면 정말 아까도 얘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마들이 하는 일, 희생, 봉사의 개념의 인력 시장에 내놓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창업을 좀 방해하는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허영 대표님께서는 청년이 아닌 입장에서 중년 입장에서 당진이 창업 환경은 인프라가 되어 있다. 수도권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 청년 입장에선 당진이 수도권에 비해서 좀 이런 인프라가 부족하다. 청년과 중장년이 바라보는 입장이 약간 다른 것 같긴 한데요. 세안대 박지현 교수님은 또 교수님 입장에서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당진을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당진에 남아서 창업 또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인프라가 좀 갖춰졌으면 학생이 남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청년 창업을 했던 경험이 있고 지금 그 회사가 12년 차에 한 180명, 200명 정도의 직원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컸거든요. 근데 그러기까지 국가 지원을 받았던 게 굉장히 컸었어요.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들이 좀 폭넓게 있고 그리고 교육이 일단 좀 된다면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아직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당진에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교육 부분에서는 학교와 기업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질문 좀 이따 다시 좀 드리고요. 오로라도 지금 창업하시고 한 2년 정도 사업하고 계시는데요. 예. 도메토피아와 같이 좀 이런 물류에 강하고 이런 기업이 있다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지 않을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은 많죠. 네, 일단은 뭐 저희 아까 제가 발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청년들이 뭐 어떤 거를 만들어서 판다든지 혹은 뭐 창업을 해서 어떤 뭐 콘텐츠 같은 거를 또 그러니까 만들든지 그래서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뭐 혹시 제 말이 좀 와전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했던 거는 창업을 할 때의 인프라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뭐가 문제냐면 내가 창업을 했을 때 사실 지역에서 창업을 한다면은 지역 기반에서 내 이 아이템을 소비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로 이제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물론 저희는 뭐 이제 제가 창업을 당진에서 한 이유 자체도 크게 지역 내 소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타 지역에서도 뭐 예를 들면 물건을 받아서 방송할 수 있고 타 지역에서도 교육사업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고 이렇게 소비를 해줄 수 있는 주체가 다른 곳에서도 저희가 이제 좀 먹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창업을 한 거고 일단은 그런 소비에 대한 인프라 그리고 청년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문화예술에 대한 그런 인프라들 그러니까 내가 창업을 했을지언정 내가 재밌게 이쪽에서 살아야 살맛이 나는 건데 근데 이거는 당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모든 지방의 문제인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 뭐 세안대학교 교수님도 계시지만 그 청년들이 취업을 할 때 사실 저도 대학교를 지방에서 나왔지만 소도시에서 나왔습니다. 저도 지방에서 이제 대학교를 나오고 근데 그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뭐 그쪽 지방도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이력서를 넣으려고 했는데 저의 전공에 맞는 회사가 아무것도 없던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진짜 어쩔 수 없이 수도권으로 간 케이스입니다. 취업을 하러. 네.
뭐 그런 부분이 조금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이 청원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거주해 생활할 수 있는 이런 뭐 문화 인프라, 의료 인프라, 교육 인프라 이런 거 다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요? 예. 근데 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고요. 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방 소멸을 얘기할 때 네. 거의 뭐 소도 도시는 비슷비슷한 상황이니까요. 근데 고건만 대표님 말씀해 주시면서 지역에서의 그런 생산물들이 소비가 돼야 될 수 있는 이 판매 루트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B2B나 지금 B2C라는 기업이 도메토피아가 오셨기 때문에 도메토피아에서 현재 당진이나 이런 지역 내에 있는 물품, 이런 농산물, 또는 뭐 판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루지 많이 않으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가요? 도메토피아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 충남 지역에 아니면 당진에 있는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B2B나 B2C로 판매하기 위해서 좀 어떤 준비나 또 어떤 지원이 좀 필요할까요? 글쎄요, 이제 일단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 물류센터를 좀 확장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좀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지금 뭐 농수산물이나 이런 것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농수산물 시장에서 직접 거기서 저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쪽에서 나오는 지역 특산물들을 저희들한테 위탁을 줘서 저희들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 정책을 좀 했으면은 판매는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물류센터를 확장한다는 의미로 농산물을 판매해서 위탁을 한다면 정원 청구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네. 인프님군은 여성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아까도 뭐 저희 잠깐 쉬는 시간에 도메토피아나 이런 기업들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협력 그리고 어떤 좀 오늘 저희 주제가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생각하신 부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여성이 창업하기에 지금은 내가 어떤 거에 딱 맞춤형 인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들을 취업이나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지금 전자 온라인, 뭐 이커머스 여기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디자인입니다. 여기 교수님 계시기도 하지만 당진에서 제가 디자인, 포토샵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 채용을 했었어요. 잡코리아 뭐 아무튼 워크넷 뭐 이걸 이용해서 전부 4개의 업체에다가 진행을 했었는데 6개월 동안 한 명도 안 왔어요. 그 대신 각 이제 타 지역에서 그 재택근무의 형태, 자기는 이제 제주도에 있고 내가 의뢰를 하는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는 형태의 또 다른 그런 재택근무라는 또 다른 형태의 그 일이겠죠. 지방에 있으면서 그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겠다, 아니면 건수로 일을 하겠다 이런 식의 이력서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당진에서는 아직 그 이커머스, 전자 관련된 부분에서 인력이 청년들이나 아니면 여성들, 아니 이걸 떠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지가 않다라는 건 그들을 이런 걸 할 수 있는 스킬을 익히도록 교육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매번 도메토피아에서도 이런 디자인 관련된 부분에 인력을 쓰실 때 수급 조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좀 키워서 때 되면 불러와서 그러니까 맡겨놓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셔야 여기도 퀄리티가 올라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연계가 됐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런 게 교육으로 연계가 돼서 역량 강화가 된다면 그들을 전문화시킬 수 있고 또 그들만의 사업 리그로도 올려놓을 수 있고, 그런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초석을 좀 다져야 된다. 그냥 배우는 거 말고 정말 전문적으로 디자인 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이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분명히 도메토피아 대표님도 여기에서 그들한테 상세 페이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컨펌만 주면 되니까 일거리가 분명히 발생이 될 거고요. 어느 정도 일거리나 일자리에 대해서 해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학생들은
앞자리 일거리가 없다고 당진에 아르바이트도 없고 일거리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대학생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외지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당진 출신들, 그리고 당진에 있는 학생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박준 교수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이런 디자인 오늘 지금 얘기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에 산학 협력이 가능하려면 어떤 뭐 제도 또 어떤 방안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또 말씀 창업해서 이런 120명 정도까지 성장한 기업에서 창업한 경험이 있으시니까 산학이 어떤 면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가능할까요? 일단 제가 창업 초반에 했다가 저는 이제 교수가 되겠다고 나온 케이스고 그 친구들이 잘 됐지만 거기서 느낀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저희 학생들이 실제로 지금 실무에서 쓰고 있는 이커머스나 이쪽에서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을 미리 학교 안에서 교육을 받고 배우고 그리고 본인 창업까지 가능하다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가려면 체계적인 어떤 창업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아직까지 학교 안에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시작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창업 교육이란 거는 했지만 실무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직접 체계적으로 배우진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여기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교육들을 학교 안에서 미리 좀 습득을 하고 나간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디자인을 활용해서 한다고 하면 확실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학교 차원에서도 같이 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도 한번 더 드려볼게요. 순천향대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80시간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고용노동부 쪽에서 진행하는 수업이었고 학교 자체 내에서 거기 이제 창업으로 굉장히 좀 활성화된 부분이 있는데 대표님 도메토피아에서 쓰고 있는 지금 교육용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로 경진대회를 열었습니다. 학생들한테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하고 그들을 거기에 직접 이런 모든 과정에 대한 디자인에서부터 판매 루트, 마진 잡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떤 마케팅 방법을 다 패키지로 강의를 해준 다음에 그 프로그램 내에서 그러니까 학생들을 투입을 시켜서 각자 자기가 발생할 수 있는 마케팅을 하거나 먼저 선점을 해서 먼저 올려서 그러니까는 그 판매를 이루어낸 부분으로 학생들한테 직접 참여해서 그걸로 1, 2, 3등을 정해서 장학금을 주는 형태의 일들을 작년 하반기 쪽에 7월 여름학교부터 끝날 때까지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 학교로 진행되는 학교들이 몇몇 군데 있는데 이게 지금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수업으로 지금 모든 학교 진행 중이고 저도 이번 학기에 지금 CJ E&M이랑 이모티콘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게 수업을 하기 전에 회사랑 협약을 맺고 시작을 하면 그게 가능해요. 한 학기에서 1년 정도의 교육과정을 만든 다음에 장학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혹은 학생들이랑 계약을 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리 사전에 협약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도메토피아하고 이제 과거에 당진적인 고등학교하고 창업 관련된 동아리 형태로 수업에로 모집을 했었는데 고등학생들은 어렵더라고요. 다 대학 진학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창업 쪽에는 아직 지금 현재는 좀 관심이 떨어져서 어려운데 교수님 말씀처럼 대학교의 캡스톤 과정과 연계를 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캡스톤 디자인 과정으로 어떤 과제를 하고 그리고 그걸 이어서 다시 창업까지 또는 현재 지역에서 머물수면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토메토피아 이제 말씀하십시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네. 토메토피아 뭐 이런 분 이제 한기정 선생님이 가장 많이 관심과 그 도움을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좀 그런 교육 대학과의 연계가 가능할까요? 글쎄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에 와서 교육을 좀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할 수 있죠, 저희들이. 그게 된다고 그러면 직접 강사를 그쪽에 보내가지고 진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CEO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졸업하고 나서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면 뭐 서로 윈윈을 하는 거니까 그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럼 교수님, 오로라 라이브나 뭐 인퍼니앵고 같은 좀 소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소기업들도 어떤 컨소시엄이나 이런 걸 구성하면 캡스톤 디자인을 같이 진행할 수가 있나요? 아, 네. 당연하죠. 가능한가요? 그 오로라 같은 이제 이런 좀 저희 소기업들은 예. 이런 과정에 좀 참여해서 인력을 양성하고 예.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너무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지금 인력을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에 감사하게도 네, 이런 지금 상황인데 사실 뭐 제일 좋은 건 연계해서부터 육성하는 것만큼 좋은 건 없겠죠. 다만 제가 지금 약간 자꾸 인프라 예술 문화 이런 앵무새가 되어가고 있긴 한데 문제는 저희가 지금 그런 인재를 딱 맞는 인재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사실 청년 기업들은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 월급을 줘야 하는 게 가장 기업의 기본적인 그 문제가 될 테니까. 그러면은 일단 어떤 수익이 나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자꾸 이런 쪽으로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인력 육성도 좋고 뭐 그건 당연한 겁니다. 청년들이 그러니까 기술을 뭐 배우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기업에 맞춰서 커가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지금 뭐 저희 따로 얘기했을 때 이제 뭐 예산에 있는 그런 이제 백종원 테마 거리나 시장처럼 이제 뭔가 도시에 좀 사람들이 많아지고 소모할 거리가 많아졌을 때 주변에 일단 창업을 하려는 의지부터 생기게 되고 그리고 수익이 발생하고 그걸 가지고 급여를 줄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건데 사실 저희가 참여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이제 그 성장한 사람이 우리한테 딱 맞는 인재로 육성이 되었다. 근데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다음 해에 휘청거리만 채용을 할 수 없는 거고 지금 저희 청년타운만 보더라도 이제 실제로 뭐 이제 1, 2 기업들이 대부분이시고, 뭐 물론 이제 훌륭하게 채용해서 잘 하시는 기업도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이제 그런 게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만약에 제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여기 뭐 이제 의장님이나 시장님 계셨으면 이런 어떤 문화 콘텐츠 쪽에서 좀 당진을 테마도시 쪽 혹은 뭐 그러니까 이런 건 하나의 예시일 뿐인데 좀 소비할 거리가 좀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내에서 뭔가 많아졌을 때 그래야 창업 의지가 생기고 수익이 좀 보이는 건데 이렇게 저는 조금 원론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돈 벌 거리가 없는데 채용을 생각할 수 있을까 기업이 과연?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걸 좀 건의드려보려고 했었지만 네, 제 의사만 좀 알아주셔도 제가 갑자기 좀 떠오른 질문인데 도메토피아 한기정 사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그 도메토피아는 현재 파는 물건이 대부분 눈에 보이는 어떤 형체가 있는 물건을 판매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 오로라이브가 발표할 때 예를 들어서 그 대구, 관광 대구 이런 상품을 파는 것처럼 당진에서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면 그거를 지금 그 도메토피아의 리셀러분이 한 2만 명 넘게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분들과 같이 한번 판매를 해서 당진의 그 보이지 않는 이런 문화상품까지 한번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모색해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뭐 B2B도 하고 있고 B2C도 하고 있지만 홈쇼핑과 연계해서 또 저희 상품을 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홈쇼핑하고 연계해서 해도 되는 거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 거고 B2B 그 셀러들한테 해도 되는 거고 해가지고 그런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오로라이브가 좀 앞으로 기업이 이제 도메토피아 여러분들 만나시면서 네. 좀 무형의 네. 좀 물건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것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겠습니다. 저희. 네. 앞으로 자주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사실 디자인 역량이 저희 지방에 있는 소기업들이 그렇게 뛰어나다라고 말하기가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지금 오로라이브 입장에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뛰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수도권 대비 경쟁력에서 교수님 입장에서 이제 학생들과 아까 저희 캡스톤 디자인 얘기를 계속했지만 좀 상시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으면 예를 들어 학생들도 지원이 필요할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비를 그런 거랑 어떻게 연계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좀 뭔가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번쩍 들긴 하네요. 캡스톤 디자인에 좀 장학금을 준다거나 아니면 상금을 건다거나 제가 이제
다른 회사에서 있을 때 그 회사하고 대학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이제 약 500만 원 정도 상금 걸고 캡스톤 디자인을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캡스톤 디자인을 요즘 진행을 하고 있네.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회사하고도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CJ는 이제 잘 되면 사업화를 시키고 실제로 이제 1대1 계약을 해주거나 아니면 프리랜서 풀에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기로 했고요. 이건 이제 계약 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금을 주는 경우도 있고 혹은 취업을 시켜주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달라가지고 근데 만약에 일정 부분의 일이 계속 있는 거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알바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이 이제 학생들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 돈을 벌어야 돼서 휴학을 한다든지 뭐 이런 친구들이 꾸준히 그냥 공부를 좀 하면서 본인의 역량도 키우고 또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업은 디자인을 개발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개발해야 되고 학교에서 학생들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 기업이 개발하는 부분과 학생이 공부하는 부분을 하나의 좀 이런 과제처럼 묻고 그거에 대해서 기업이 계속해서 조언을 하고 이후에 좀 상금처럼 장학금을 주는 건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상금이라는 명목을 주는 거 이런 형식으로 협업을 좀 가면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구조면 가능한가요? 현재 학교 구조가요? 다양한 방법으로 좀 협의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저희 앞으로도 좀 많은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뭐 많이 남아가 계시진 않은데요. 저 하나 더 있어요. 네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학교 수업 교육 학점을 일부 채워주는 걸로 하고 그 학생이 취직은 아니지만 가서 실무 경험을 하는 걸로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어서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사실 채용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는 일단 필요한 인력이 디자인 인력이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그러니까 영상 혹은 디자인이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영상이랑 디자인을 교차로 해서 할 수 있는 인력을 사회 초년생으로 뽑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아주 그쪽에 특출나게 이 탤런트가 있지 않은 이상은 불가능한데 저희가 좀 이렇게 인력 풀을 보다 보니까 좀 우려되는 게 뭐냐면 저희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 한쪽에서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상금을 받았다, 장학금을 받았다는 건 그쪽에 이제 있는 과에서 뭐 탑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단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보다도 저희는 지금 신속하게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그 실습을 해본 학생이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게 중론이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는 오히려 당진 쪽에서 이제 그런 대학교를 나오고 인력풀을 채용을 했을 때 좀 대기업은 디자인만 잘하면 되고 영상만 잘 찍으면 되고 편집만 잘하면 되고 이런 일륜적인 일이 되었을 때 뽑았을 때 좀 편하긴 한데 사실 중소기업이 뭐 말이 이제 장점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좀 사회생활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워낙에 인력이 적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는 오히려 그런 쪽에 그 재능을 폭발시키는 쪽보다는 실무 경험을 빨리 쌓는 쪽이 훨씬 더 저희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학교하고 협의를 하며 했을 때 다양한 업무를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다양한 거를 포함하고 조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점이나 이런 부분을 좀 실습으로 따서 그러니까 스포츠로 이제 비유를 하자면 즉시 전력감이 와야 좋은 것 같습니다. 그 교육 점수를 하는 그 제도가 저희 학교에 실제로 있고요. 근데 그동안 디자인과에서는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학기 교육 과정을 바꾸면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김우현 대표님이랑도 그런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런 실무 경험을 학기 중에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좋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잘 조율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 교육 형태가 저희 학교도 그렇지만
특정 전공 수업만 하지 않고 다전공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라 영상도 하고 또 뭐 애니메이션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거를 배우는 교육과정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시대의 친구들은 그래서 좀 한쪽에 치우치지는 않는 것 같긴 해요. 네, 혹시 좀 더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저 뒤늦게 하나 갑자기 그 질문에 대한 의문이 생겼어요. 세안대학교 학생이면 세안대학교 학생이 당진을 쳐다볼 수 있는, 당진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용으로 이렇게 엮여 올라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자꾸 청년을 외부에서 진입시키게끔 하는 제도 이런 거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작 당진에 있는 대학교의 청년들이 당진으로 유입되게 들어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한 번이라도 우리 당진에 대한 콘텐츠를 다루거나 그거에 대한 뭔가가 있었으면 당진으로 진입하기가 조금 더 쉬울 텐데 그들은 그냥 버스만 타고 집으로 홀랑 가버리는 그런 어떤 너 당진에 대해서 어디에 대한 농민에 대한 콘텐츠를 잡아서 뭔가 영상을 찍어오면 점수를 줄게 이런 식의 주제가 잡히면 분명히 당진에 와서 어떤 거나 아니면 협업이나 아니면 농민이나 이런 콘텐츠 관련된 부분이나 창업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수업도 저번 학기부터 생겨가지고 지역사회 연계 수업이라는 게 생겼어요. 네. 그것도 이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네. 저희 학교가 이번에 좀 교육과정을 많이 바꿔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소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질문 하나 있는데 네. 도메토피아 사장님께 질문 하나 있거든요. 근데 저희 청년 쪽에서 도메토피아에게 좀 기대하는 게 많은데 도메토피아의 경우는 저희 청년 연합회와 뭐 함께 한다면은 어떤 점에서 좀 이점이 있거나 뭘 원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저희들이 예, 어떤 부분이 당진 지역의 청년들과 좀 협업할 수 있는 것들, 좀 원하시는 것, 뭐 이런 부분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그런 의미신 네. 거죠? 협업할 거는 많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청년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지금 현재 저기 인천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창업 스쿨을 바로 같이 협업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시유 육성에 많이 도움이 되고, 그러면은 청년 창업에도 도움이 되고 저희 회사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런 것들도 있고 할 거는 많을 것 같은데 서로 필요하게 되면. 네, 알겠습니다. 네. 또 회사에 또 저희들 또 인력도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또 인력 창출에도 서로 도움이 되고. 아, 그런 네, 의미에서. 네. 그렇죠.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저희 예상보다 시간이 좀 제가 많이 지체가 된 거는 네. 같아서요. 지금까지 그럼 토론과 질문에 수고해주신 패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당진 청년기업협회 추진위원회와 충남 서부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충남 서남융합원이 주관한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이커머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